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죄가 나와서 쑥 들어갔지만 뭐 일부 예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뭐 이름을 얘기하려면 서른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 뭐 플랜 B가 작동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다른 후보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로 이재명 대표가 혹시 뭐 유죄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유죄가 나온다 한들 과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표할 사람이 많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의 발언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네. 지금 플랜 B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없어요. 네.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산 뭐 선거법 위반 사건도 끝내는 3심까지 가면은 무죄가 된다 확신하고 있고 네. 이건 여러 차례 제가 법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법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법리라는 맞습니다. 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원 판례나 법률 규정이나 헌재 판례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서 법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리에 어긋난 1심 판례는 반드시 뒤집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무죄를 확신한다. 그래서 선거법으로 유죄 판결이 끝까지 갔을 때 나올 수가 없다는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위성교사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이제 그 긴장을 놓지 말고 맞습니다. 끝까지 대응은 잘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오는 게 뭐 거의 어려운 무죄가 확실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설령 백보 양보해서 만약에 0.0001%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더라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전혀. 예, 그런 플랜 B라든지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그런 분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는 한 분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리더십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기사들 보면 예. 국민의힘에서 맞아요. 민주당 부러워하잖아요.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데 저렇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맨날 싸워 국민의힘.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예.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맞아요. 그러고 있죠. 무죄 판결 나니까 다 저렇게 좋아하고. 그냥 좋아하고 네.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민주당이 가는데 최고위도 국민의힘은 싸워. 우리 당은 왜 이러냐 그냥 그 그런 한동훈 대표를 네. 지금 비토하고 네. 안에서 내부 분열하고 쫓아내려고 막. 싸우고 그래서 민주당이 부럽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분열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반드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과 싸워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오셔서 했던 발언도 정말 저는 들으면서 그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좀 검찰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도하게 3년이나 하는 것도 가중해서 3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죄가 나올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 할 법한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국민 걱정만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누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들으면서 제가 정치 검사를 막 비난하고 있어가지고 좀 부끄럽긴 아니 한데 괜찮습니다. 그거는 최고위원이 하셔야 될 제 일이고 역할입니다. 그럼요. 네. 최고위원은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전당대회 돼요. 때 네. 그 제 공약 네. 기억하세요? 네, 네.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는 수석 맞아요. 변호인이 그렇게 되겠다.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제가 한 그 공약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지금 거죠. 약속을 지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그리고 민주당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맞아요. 제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예.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판결 당일 어제 오전에 저희가 최고위를 했잖아요. 네. 비공개 최고위를 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도 최고위로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어요. 착잡하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되고 얼마나 참 생각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참석한 이제 당직자들이 다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참석한 이제 당직자들이 다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께서는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참석한 이제 당직자들이 다 그런 무거운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평소랑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제 네. 얼굴이 안 안 보여요. 나오네. 살짝 보였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자리를 네. 파고들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뒤로 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네, 전현 의원은 주변에 있다. 예, 저 그거 기억해 뒤에 주시기 바로 바랍니다. 뒤에 네,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대표께서 그날도 민생을 챙기셨어요. 이 선거 여러 있기 가지 아침에. 네, 네. 그냥 뭐 이런 정책, 법안 그리고 뭐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또 뭐 창법 문제 뭐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현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기면서 그걸로 최고위 공개회의 직전까지 그런 민생을 다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최고위 공개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정말 대단하다.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이렇게 지도자로, 리더로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안심도 되고, 어떻게든 진짜 이런 분을 지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발언 짧게 우리가 들었지만 그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을 딱 비교해 보면 참 수준이 정말 좀 떨어진다. 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말을 국민을 위한 말보다 자기 뭐 부인 지키는 말, 부인 정당화 시키는 말 이런 말만 하면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자꾸 비껴가고 저는 그래서 참 국민들이 둘을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을 지키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 이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야당이 제대로 역할해서 국정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전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지도자는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지도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뭐 변호사시니까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와야 될 걸 유죄를 받고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제 오늘 요 지금 네. 방송하기 직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민생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예. 각계각층의 이제 민생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민생을 논의하고 지금 이제 현재 위기의 경제에 관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자리인데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재판이 있었고 예. 그 재판 다음 날에 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주재한 회의가 민생 연석 회의예요. 그래서 민생을 끝까지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 민생을 또 챙기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실감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날이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직 민생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네. 발언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입만 열면 그냥 싸우는 거 얘기하고 남 공격하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너무 비교된다 이런 생각 들고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중심으로 가고 재판이 지금 3개가 남아 있지만 지금 2개의 재판도 그렇지만 3개의 재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나머지 3개의 재판 어떻게 전망하세요? 3개의 재판? 지금 사실 세계 재판은 이 검찰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하고 뭐 수사도 지금 굉장히 오래 했고 뭐 재판 기록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게 죄가 없는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그런 보이거든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지금 뭐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시간이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네, 걸릴 네, 것 네, 같은데 그는 그만큼 검찰이 자신 없는 사실상 사실과 다른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다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쌍방울 건도 실제 뭐 그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건 따로 분리해서 볼 문제지만 대북 송금은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혼함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그것도 이미 나왔고 대장동 건도 400 몇십억 저수지 얘기했다가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산으로 가고 있어요 대장동 건도. 이게 참 그건 이재명 대표 연관. 그다음에 FC 건도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남 FC에서 광고비로 받은 걸 가지고 문제를 제3자 뇌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엮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 건도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오세훈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측근인 김모 회장이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세 가지 사건은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그걸 진짜 유죄를 밝히려면 북한에 가서 그 돈 받은 사람들 압수수색도 압수수색하고 하고, 증언도 네. 받아야 돼요. 네, 불러가지고. 증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 진술 세미나를 하면서 증인들을 회유해서 증언을 조작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 진실 드러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